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주자는 자신을 겨냥한 이런 의혹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그 점에서 태세 전환해준 조선일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토건 세력들한테 깊이 감사드린다.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선두를 다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자신을 겨냥하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선 후보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예 개발이익 환수제를 법제화하자,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특혜 의혹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왜 갑자기 무슨 제도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역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아니,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설명하고 해명할 때 일단 자세와 그 내용보다 사실은 국민들은 자세와 태도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세와 태도에서도 이제 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뭐 백발양보해가지고 이것이 정쟁이라 칩시다. 그러나 이것을 정쟁으로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참여 잘 됐다. 왜 공영 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이 그 부동산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냐. 그러니 이번 참여 잘 됐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만들자. 이걸 정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말하자면 보완하자,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 공작이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 이슈 말고 아마 대선까지 계속해서 많은 이슈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생겨날 때마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쟁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말하자면 법제도화시키는 이런 좀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검찰은 현 정부가 가장 그 역점을 뒀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겁니까? 검찰 개혁 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검찰은 있지 않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죠. 아무리 뭐 해도 견제를 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검찰만 독주하고 견제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검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정 기능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다음에 있는 제도 덮어주고, 이러한 관행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관행이 문화가 되고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은 제대로 했다. 이제야말로 검찰 권력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라는 감시 견제 장치가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은 검찰 개혁 됐다. 공수처라고 하는 하나의 견제 기관이 생기면서 검찰 개혁의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친여 성향의 단체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했잖아요.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네. 저는 고발 사주라는 말에 동의를 예. 못합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발 사주라는 건 주어가 윤석열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고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나흘 만에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윤석열이 피의자냐. 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일단 고발됐으니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수처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부터 법안 처리 과정부터 공수처장에 대해서 추천권을 야당한테 소위 말해서 거부권까지 줬단 말이죠.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여당이 그 거부권도 박탈해서 만들어진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아마 여쭤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다음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지금 다른 검찰이 됐어요.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다. 그건 나중에 정치권에서 도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혜를 주는 설계를 만든 거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93대 7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주는 7%만 갖게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 근데 보통주는 우결권이 있고 배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고자가 설계됐는데 부동산 개발하는 분들은 이 우선주, 보통주 이 배분도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도대체 유동규라는 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특검 아니면 밝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에 이른바 DJ 20억 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 당시 엄청난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검찰의 선택은 수사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정치 자금에 대하여 정치권 대부분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터에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저 선택과 판단도 어떤 면에서 정치적이다라고 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사후적인 평가도 물론 있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과 공수처의 선택은 완전히 저 때하고는 180도 다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석 의원? 시대가 바뀌었죠. 예. 저 때는 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예.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YS와 DJ는 같은 시대의 같은 정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투쟁하고 극복했던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 이 이신전심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이거 건드려 봐야 혼란이 더해질 거다. 그다음에 이게 선거 때까지 완결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이것이 그냥 말하자면 당시 신한국당의 어떤 정치 공세에 활용되는 부분만 남겨놓고선 저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DJ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정치 지형에서의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저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뭐 사뭇 많이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손에 대선의 결과가 달리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치닫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전 의원님과 아까 이상현 전 의원님 아까 나름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아주 짧게 말씀하시죠. 지난번 지금 영상 보신 네. 그 이제 97년 시점에는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8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는 저런 소위 말해서 고민이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국민은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8개월이 빨리 아니죠. 6개월. 예, 물론 뭐 예. 6개월이죠. 내년 3월 이제 예. 뭐 대통령 임기가 8개월인데 6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의혹은 빨리 특검 수사 빨리 해서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